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운과 세운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공망을 논한다 하면 대운은 작용력이 적고 세운은 작용력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인즉슨 대운은 육친의 해석보다 실제로는 자의라든지 이런 쪽의 해석이 좀 더 많이 가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계절로 보기 때문에 계절, 큰 주거지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세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운을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벤트. 그 이벤트성을 상징할 때는 우리가 자의보다는 육신적인 관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에서는 공망의 작용력이 크다. 대운에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의에 의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계절적인 해석이라서 조금 적게 가감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세운은 육신적인 작용력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운은 거의 육신적인 풀이의 테마가 주를 이루어요. 주. 거의 다라는 거죠. 단, 간지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육신적인 왜곡 작용에 의해서 흉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흉의 결과가. 그게 어떤 때냐면은 보통 진술충미에 걸릴 때예요. 올해는 유년이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그닥 유도 다음에 진술충미가 나오니까 이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년이다, 무술이 떴다, 갑일주 왔다, 와 천간에도 편제 뜨고 지지에도 편제 떴다, 좋습니다, 사업하십시오, 이건 바로 됩니다. 100%. 남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오는 운이 뭐냐는 거예요. 돼지 운이 오면 이 돼지라는 글자의 작용력은 이 갑일주한테는 어떤 작용으로 발생을 한다? 편인의 작용력이 발생한다. 금전이 어떻게 되겠다? 융통성에서 굉장히 꽉꽉 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업하면 부존한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으로 다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돌아와서 나오죠. 왜 4칸씩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과물은 무조건 우리 지구가 절대 거꾸로 안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이 돌아서 거꾸로 돌리지 않은 이상에는 얘는 어쨌든 유 다음에는 술이 올 것이고, 술 다음에 해가 오고, 해 다음에 자가 오고, 자 다음에 축이 온다라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밀주, 계일주 힘듭니다. 그죠? 이미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육신적으로 무조건 다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4년 정도는 묶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라. 그래야지 안 틀린다라는 거예요. 안 틀린다. 자, 그래서 그 육친의 작용에서 보통 우리가 세운에서 쓰는 육친의 작용을 제가 적어 놨어요. 자, 비경 같은 경우에는 동업작사, 손재고통, 형제의 도움이나 보조 또는 동업환경, 그 다음에 분리독립이라는 기운이 같이 쓰여요. 분리독립. 네. 비견은 같이 손잡고 가는 거라서 조금 나아요. 네. 그 다음에 겁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도 분리독립이 빠졌어요. 네. 금전 소모지출, 인간관계의 갈등, 시비사, 분리독립.
원래 비견의 운, 겁재의 운에도 사고가 납니다. 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지요? 비견은 보통 같은 방향성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서 나요. 옆면을 끌든지 뒤에서 때려박든지 이런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겁재는 어떻게 해요?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식신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 이사 사업 확장, 투자, 교통수단의 교환, 식구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화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사람이 는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식구가 는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수화인이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관제구설 잡음이에요. 관제구설 잡음.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구설 12, 여자의 경우에는 관을 상하는 작용에 의해서 배필 근심. 그 다음에 또 상관이라는 게 폭발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확장으로도 봐요. 무리한 확장. 그러니까 무일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죠? 무리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상관이라는 것이 이제 좀 소모 지출을 전제로 한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 변동사. 소모 지출을 전제로 한 확장. 그 다음에 이동 변동사. 그 다음에 편재 정제는 그냥 그대로 보시는데 둘 다 재산 증식 요걸 하나 키워드로 더 넣어 주십시오. 재산 증식. 그 다음에 편재에서는 이제 보면은 추가로 들어갈 때 목돈의 융통. 목돈의 융통. 그 다음에 매매. 그리고 또 한편은 공공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 이행으로도 봅니다. 사회적 약속 이행. 그 다음에 평관 같은 경우에는 실속 없는 일, 남의 일, 사고, 병고, 감투나 직책 발전, 그 다음에 관제 시비도 들어갑니다. 관제 시비. 관제 시비, 그 다음에 폼 잡으니 재물 소모. 참고로 이제 팔자에 기본적으로 혼잡 요소가 있는 사람 있죠. 관살 혼잡 요소. 이런 경우에는 작은 발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대격 사주는 혼잡이 잘 없습니다. 오로지 한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두 개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을. 신의 관도 있고, 유의 관도 있다라는 거죠. 신관이 오면 신관을 쓰고, 유관이 오면 유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발전. 그러나 이거는 크게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발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는 좀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관이 온다는 것은 재물 소모를 의미합니다. 재물 소모. 폼 잡는 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게 여럿이 모여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공공 목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에는 바람직하다. 제가 관격이냐 제격이냐 설명한 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정관격인 사람이 재물을 탓한다. 즉 금전적,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달픔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달픔이 따른다. 개인적 사익을 구하면 고달픔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추가할 말이 답답함.
그 다음에 아프잖아요. 그죠? 병고. 식신을 가장 위축시키죠. 그 다음에 활동력 축소라고 보시면 돼요. 편의눈에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백수입니다. 백수.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잘리고.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는 좋죠. 상속 혜택, 문서 발전 내지는 취득, 문서의 취득. 그 다음에 이사도 할 수 있겠죠. 이사운은 보통 식상운이라든지 인성운 이런 것식으로 들어왔을 때 보통 이사 날짜를 잡아줍니다. 망해서 가는 거는 이사 날짜 안 잡습니다. 제일 안 좋은 날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제가 육친에 관한 것들도 제가 바로 하실 수 있도록 11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바로 쓰시라고. 이렇게 자상한 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다 적어져 있어요. 육친적 작용은. 자, 여기서 추가해야 될 것은 이제 다른 기타 신살들 있죠. 갑일주 같은 경우는 비인이 들어와요. 비인. 그죠? 갑일주 같은 경우에는 육아, 정관, 명예, 직장발전, 자식경사 있는데 요 경우에는 남자예요. 남자의 자식경사죠. 여자는 남편이 잘 나갈 건데 왜 안 적어놨을까요? 그죠? 여자의 경우에는 정관이 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안 적어놨을까요? 상관도 있겠지만 유가 음이 몇 개입니까? 제가 잉크가 모자라서 안 적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병 같은 경우에는 천을 기인이 뜨죠. 이때 뭔가 내가 문서를 잡거나 내지는 문서 잡으면 안 좋겠죠. 어쨌든 큰 대세는 인간관계를 마련하거나 하여튼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인연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된다. 그리고 천을 기일 때 실제로 이 공부하시면 정립이 많이 돼요. 정립이. 문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천을기, 문창 같이 들어온다. 예. 그거 이제 참고해서 설명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가서 기일주 같은 경우에는 문창 들어오죠. 문창. 정일주 같은 경우는 학생인 같은 경우는 편제니까 학만으로 문창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무엇을 잘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인성을 쓰는 애는 항마로 쓸 것이요. 문창을 쓰는 애는 오히려 나은, 좋은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잘 쓰는 애가 문창으로 와서 합격한다가 아니에요. 인성을 잘 쓰는 운이 와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문창은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뜨죠. 양인. 피를 본다. 자, 아까 질문 한번 주셨는데 양인 뜬다고 해서 다 선생님 돈 나가지요. 저희 동현이 말로는 XB랍니다. 아니다. 자, 우리가 풍선으로 이거는 일하시면 돼요. 목, 화, 금, 수라는 작용이 있다면 이런 풍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 풍선의 이 면이 이렇게 쑥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면이 들어가면 어디가 튀어나온다? 반대쪽은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어떻게 양이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운이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려는 작용이 있겠죠. 맞죠? 유유는 또 무슨 작용? 자형작용. 그죠? 그 말인 즉슨 뭐냐? 양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나갔다. 그러면은 다음 양인 때는 어떤 작용이 들어오겠다? 이게 복원작용이 들어오려 하겠죠.
다시 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양인이라고 피를 부른다, 돈 나간다, 그 마누라 아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돈이 나갔다면 들어올 것이요. 돈이 안 나갔다면 소모 지출이 따를 수 있다. 아, 말이 쾌변이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일주. 신일주는 홍염이 들어와요. 홍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자일주라든지 신유일주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지가 어떻게 돼요? 비겁에 에워싸여져서 어떻게 배필궁이 불안하죠. 그런데 이게는 신살이 홍염이 붙어요. 홍염이. 이 홍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꿰는 능력. 우리 경상도 꼬시는 능력. 경상도 말로는 꼬시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만 하면 내가 사부작 하면은 헤어지겠다 안 헤어지겠다?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보면은 부부 이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고 건강 불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건강 불안은 맞아요. 근데 헤어지는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찢어지고 안 찢어지고는 갈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홍염이 틀려요. 그러니까 도화는 불특정 다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도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인들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염은 뭔가 인칭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칭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화와 홍염은 차이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어쨌든 이렇게 대충 제가 거의 넣을 건 다 해드렸죠. 뒤에는 너무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이제 육진의 확장, 12신살의 확장은 이제 처음에 이 부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뭐 요점을 정리해 놨으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써 보십시오. 자, 오늘 제가 뭐 강의해 드린 게 신수에 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어쨌든 신수라도 손님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년에는 복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